인사할 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은 뭐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문나이트 다 보셨죠, 두 분은? 1화 봤죠. 1화 봤고 여기 궤도님이 1, 2화 보셨고, 1, 2화, 형님은 네, 1, 2화. 저는 2화 중간까지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건 마블에서 만든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문나이트 봤냐고, 어땠냐고. 근데 저는 사실 마블 작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나온 작품들은 보기는 봐요. 저는 마블 빠인데 마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히어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사실 제일 좋아하고 정말 인정하는 거는 닉 퓨리. 이 친구가 사실은 정말 인간의 몸으로 정말 노력하는 친구라서. 근데 이제 또 정말 좋아하는 건 공학의 또 아이언맨, 또 우리 스파이더맨도 좋아하고 웬만하면 약간 지능 캐들은 다 좋아요. 만들어내고 이런 친구들. 네네. 이거 스토리 지금도 잘 모르는데 처음에 이 문나이트를 그냥 이제 예고편 같은 것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냥 이 주인공이 미치광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미친 사람.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달, 그러니까 이게 달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달이라는 존재가 중세 유럽 이런 쪽에서는 이게 미친 사람이랑 되게 많이 엮여지거든요. 그렇죠. 루나틱. 루나틱. 그렇죠. 예, 맞아요. 루나틱이라는 예, 예. 그렇죠, 표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달에서 그 루나라는 단어에서 온 그러니까 어원을 거기 두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미친 사람이랑 되게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일부를 보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그 미치광이는 아니고 되게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해리슨 인격장애 같죠 느낌이.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이 주인공이랑 연결돼 있는 것 같은 신 아직 신이 저는 일부에서 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콘슈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는 콘수라고 하거든요. 콘수? 이 콘수를 뭔가 소재로 삼은 것이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콘수라는 신이 되게 성격이 되게 그 다층적인 그런 성격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성격도 좀 변하고 또 약간 좀 그 상반되는 면모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약간 그런 인물이네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신이에요, 신 원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저 모자가 그 이제 매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그 매, 불이. 부리가 있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콘수라는 신이 예.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매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시에 콘수는 달의 신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콘수는 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저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콘수라는 신이 매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 역사에서 비교적 후대부터거든요. 물론 이제 저 어린아이 신도 더 후대에 많이 나타나지만 근데 원래 이제 이 어린아이 신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머리를 보시면 동그란 게 있잖아요. 예. 저것은 달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 초승달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것도 달이에요. 그럼 달 보름달과 초승달을 합쳐놓은 거예요? 난 집게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연탄 집게 같은 거. 저도. 저게 사실은 달과 관련된 신들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미술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신은 지금 머리를 한쪽으로 따고 있죠. 네. 이게 이집트 미술사 속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처럼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요건 이제 옆에서 약간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습인데 예. 이제 들고 있는 저 물건들이 되게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건들은 뭐 파라오가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신들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왼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거 도리깨거든요. 끝에 갈라져 있는 네네네. 이렇게 흔들면은 착착거리는 그런 네네. 도리깨, 네케크라고 하는데 농경과 관련 있는 상징물인데 전부 다 저 세 개의 성물이 다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약간 동물 머리 모양처럼 돼 있는 저 가운데 네. 그 지팡이 끝에 이렇게 있는 네네네네. 저건 우스라고 하는 상징인데 우스도 역시 권위와 관련이 있고 예. 뭐 저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마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개머리를 한 신 아누비스 머리로 표현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조금 더 약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저 예. 그 우스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층층이 돼 있는 층층이 보이시죠? 접시 같은 네. 것들. 네. 예, 저거는 근데 제드라는 상징인데 원래의 의미는 오시리스라는 신의 등뼈예요. 근데 저거는 약간 뭔가 굳건함, 뭐 이제 그 견고함
견고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그 갈고리 모양 약간 저거 막자사탕. 예 맞아요. 이렇게 예, 된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헤카라고 부르는데 역시 권위를 상징하는 약간 목축이랑 관련이 있는 목동들이 주로 쓰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물건이에요. 끌고 다니는 예. 양들 끌고 다니는 예. 막 개들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런 어떤 저 상징물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이제 뭐 이집트 이런 뭐 부조나 벽화나 이렇게 그 어떤 상 같은 거 보실 때 훨씬 더 이해 정도가 높아지실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콘수가 매로도 표현이 되는데 예. 원래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의 콘수는 되게 폭력적인 신이에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로 표현된 게 그때는 어린아이로 표현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정확하게 어린아이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일단 잘 모습은 잘 그려져 있진 않았고 비록 텍스트 속에서 콘수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막 다른 신들을 막 때리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도 하고 아, 제가 2화까지 봤잖아요. 예. 2화까지 봤을 때 이 콘슈가 나온 걸 보면은 애가 조금 호흡이 작아지가 좀. 그쵸 그쵸 그쵸. 네. 그게 약간 그 초창기 콘수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폭력적이고 막 약간 좀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약간 망나니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신인데 이 신이 나중에 이제 신왕국에서는 주신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 때는 주로 뭐 푸타나 뭐 라 같은 신들이 정말 최고 신이었다가 점차적으로 물론 이제 푸타나 라도 계속 중요한 신이지만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아멘이라는 새로운 신이 국가의 주신으로 최고 신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 신과 관련된 신학의 정비가 돼요. 그때 이 콘수가 그 아멘 신의 아들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차렸어. 급발진하다가 신들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를 찾았네. 그러니까 뿌리가 바로 서니까 그렇죠. 애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이게 그 최고신의 아들이니까 되게 이제 좋은 것들을 좀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집트에서 달을 맡고 있던 신은 토트라는 신인데 토트는 약간 지식과 관련된 신이거든요. 그 글자 쓰는 신인데 네네. 이 토트도 여전히 달신 역할을 하지만 어쨌건 그 달신의 속성을 콘스한테로 좀 줘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약간 치유나 뭔가 그 회복 아, 좋은 스킬을 좀 주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나쁜 뭐 악령이나 이런 것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지켜주는 누군가를. 애가 하는 시거 양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속성이 부여가 돼요. 신왕국 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메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메이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는 이 신이 주로 하늘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신이란 얘기예요. 달은 당연히 하늘에 있으니까 이게 메이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오. 저거는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데 덴마크 맥주 중에서 유명한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제 덴마크 주로 요구르트. 맥주는 모르세요? 맥주? 맥주는 양님이 잘 알아요. 양님이 덴마크 맥주랑 덴마크어로 맥주 주세요를 할 줄 알아요. 양님이 거의 120개 국어 하거든요. 딱 할 줄 아는 게 맥주 주세요. 화장실 어디예요? 왜냐면은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것만 반복해요. 맞아, 모든 맞아. 나라에서. 맞아요. 120개 칼스버그. 국. 예, 칼스버그. 그 칼스버그. 칼스버그 맥주 회사 설립자가 또 만든 이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만든 박물관인데 그래서 칼스버그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 모양 달려 있고 예. 얼굴이 이제 매 모습을 가고 있죠. 음. 근데 이집트 신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그 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많이 그쵸. 있어요. 예. 제가 딱 보기만 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약간 요 뾰족한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신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매신 중에 하나는 호루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호루스가 바로 그 매의 모습을 한 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태양신 라가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될 때는 대체로 매의 모습으로 그 표현이 돼요. 얼굴은 다 똑같아요. 이 호루스, 라, 그다음에 이 콘스 다 똑같아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 달려 있는 거. 뭐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가 달려 있는데 밑에 그 초승달 장식이 없는 그냥 동그라미예요. 딱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반면에 콘수는 약간 하얀색으로 칠해져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루스는 그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쓰는 그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루스는 파라오의 왕권이랑 관련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구분을 하시면은 사실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카르낙 신전이에요. 보통
북한은학 대신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신왕국 시대 때부터 주로 이제 확장이 많이 되던 신전인데 엄청나게 커요. 신왕국 시대 때 제일 메인이 됐던 신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멘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신전인데 저기 저 보시면은 흰점. 이렇게 흰점 말고 일단은 그 주변에 이렇게 크게 담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성벽같이 쫙 두르고 있는 게 이제 있어요. 그게 대충 한 가로 세로가 한 500m 정도씩 돼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저기가 전체가 사실은 다 아멘 신과 관련이 있는 신전인데 저기서 저 제가 하얀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 저기 예. 건물이 보이시죠? 네. 예. 저기 이제 콘수 신전이에요. 콘수를 위해서 지은 신전이에요. 콘수만을 위해서. 저기 하얀 표시된 데가.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 신왕국 시대 때는 콘수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그 아멘이 아버지고 또 아멘의 부인이 무트라는 여신이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콘수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신화 체계가 완성이 됐어요. 한 가지 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화 체계 속에서 이 3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3존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여기 이제 아멘, 무트, 콘수도 있지만 제일 유명한 이 3존이 그러니까 일종의 성가족인데 그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오시리스가 아버지, 이시스가 어머니, 호루스가 아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여튼 그런 3존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약간 그 안정적인 구도인가요? 그 딱 셋이 등장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 구조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그렇죠. 예. 가운데 커다란 수영장 같은 건 뭐예요? 예, 그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기는 신성호수라는 곳이에요. 엄청 큰데? 제 인공호수인가요? 인공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운영되는 당시에 만들어진 호수예요. 저기서 그 신관들이 이제 아침마다 목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화 얘기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 카오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눈이라고 뭐 이제 이집트어로 얘기하는데 그 카오스를 약간 물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콘슈야, 콘슈. 맞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얘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얘가 콘슈예요. 왜냐면 얘가 1화에서는 그냥 막 스쳐 지나가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호러 같이 나오잖아요. 호러. 네. 그래서 적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 들고 있는 게 이제 달 모양이잖아요. 들고 있는 그게. 그다음에 그 이제 머리 장식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새 부리 같은 걸 달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신체에 이제 이렇게 막 감겨 있는 저게 약간 미이라 같은 느낌이 나서 뭔가 고대 이집트적인 모티브들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고 콘수일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근데 저는 콘수 조금 아쉬운데라고 생각을 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멋지지가 않다고 예. 느낀 게 약간 저는 진짜 빌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치렁대요. 그리고. 아니 뭔가 일단은 쟤도 그렇지만 이 주인공이 입는 슈트 같은 경우도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변신되는 건지 몰랐어. 맞다. 그래서 마지막에 변신해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데렸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냥 그 스틸 사진을 보고서 아유 저 돈 좀 쓰지 저거를 저게 추레한 걸 입고 다니나 왜 거적대기 같은 걸 막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폼이 안 나지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더라고. 근데 자동이면 조금 좋은 걸 좀 쓰지. 그러니까. 너덜너덜거려요 다 옷들이. 아이언맨도 자동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자동이면은 딱 그냥 아이언맨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어. 아니 근데 자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게 굉장히 최신식 기술이거든요. 네.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이잖아. 그러면은 자동으로 뭔가가 딱 되면은 이게 뭔가 삐까뻔쩍해야 되는데 너저분한 거야 이게. 맞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그 로봇 청소기 최근에 나온 걸 샀어. 최신식이야. 막 500만 원 줬어. 500만 원이나요?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거. 그러면은 이걸 돌렸을 때 어떻게 다들 어떤 생각을 해요? 당연히 방이 깨끗해질 거 생각하잖아. 근데 너저분한 거야 방이. 500만 원짜리 돌렸는데 좀 그런 느낌이야. 돈을 이렇게 맞아요. 썼는데도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청소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라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는 물론 이제 후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이후가 되면은 저렇게 팔다리를 따로따로 감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거 그냥 꽁꽁 다 맞아요. 묶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하나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다리 걸을 수가 없어. 묶으면 저거 실제로. 이미 고증 잘못됐네요. 그래서 아까 요거 보시면은 그 미라예요. 그러네요. 하나로 하나로 묶었네. 묶여 있어 다리가. 그러면 다리를 두 개를 묶은 다음에 통통 튀어다녀요.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하려면은 옛날에 홍콩 할매 귀신 이런 분들이 통통 튀어다녔잖아요. 강씨 좋아하죠. 다리가 강씨? 없다고? 강시 엄청 좋아하죠. 강시 좋아하죠. 그럼 그 누구지 그 사람? 그 영환도사. 영환도사! 영환도사 최고죠. 영환도사. 우리 때는 영환도사가 아이언맨이야. 맞아.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콘수를 보면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은 네. 예전에 유럽에서 패스트 여행할 때 역병사 있잖아요. 우리 역병사랑도 비슷해요. 오! 이때 아마 그쵸, 그 그쵸. 이 흑사병이 냄새로다가 퍼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최대한 멀리서 맡으려고 맞아요. 저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약간의 장난으로 저걸 많이 유럽에서 네. 또 쓰고 다니시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저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도 저게 좀 비슷한 느낌이 실제 저 있더라고요. 사람도 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저것도 약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아군의 뭐 신 이런 느낌이면은 굉장히 선한 역일 것 같잖아요. 그거를 비틀려고 노력한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신 하면은 선하다라는 인식은 사실 약간 기독교 이후에 등장한 그런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고대 문명에서의 신은 뭐 특별히 선, 악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신인 거예요. 아, 그거 더 재밌네. 그게. 그러니까 막 악신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럼 악신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트 같은 신을 악신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트는 이제 오시리스를 죽이고 오시리스의 왕위를 빼앗았다가 그 자기 조카인 호루스랑 다시 싸워가지고 호루스한테 왕위를 뺏기고 다시 이집트 밖으로 쫓겨난 그런 신인데 세트도 이집트 사람들은 악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뭐 계속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숭배의 대상이 돼요. 세트 역시도. 예. 사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는 조로아스터교 단계에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뭐 보던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베푸는 쪽에 가까워. 힘을 주는 주체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암스라는 만화 아세요? 암스? 이게 또 정말 명작 중에 암스? 하나인데 근데 이게 무슨 약간 인간인데 병기예요, 약간. 근데 그 암이 암스. 그 무기할 때 네. 암스군.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진짜 명작인데 얘가 이제 딱 그 약간 적한테 많이 털려. 그럼 이제 힘이 더 필요해. 그럼 힘을 원하느냐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럼 갑자기 딱 원한다면 주겠다 하더니 변신을 해 얘네들이. 근데 이런 게 진짜 그냥 힘을 베푸는 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꼬은 게 예를 들어 뭐 나루토 이런 데서는 몸에 봉인된 구미호 같은 애가 얘가 사실 선한 애는 아닌데 힘을 빌려줘서 주인공이 그 힘으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베푸는 형태의 힘을 주는 주체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넘어오면서 힘을 주는 애가 선인지 악인지 알기가 좀 애매모호한 느낌. 이거를 좀 살린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일부러 어느 편인지를 모르게 하겠다 혹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그리고 막 그 악역도 악역 같은데 진짜 악역인가? 막 애매해, 약간. 이화를 본 걸로는 저는 좀 그랬어요. 자, 이제 드라마 보시면은 박물관이 나와요. 예. 이게 그 화면이 박물관 건물인데 이 박물관은 배경이 영국 런던인데 두 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합쳐놓은 건물인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런던 과학관.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저는 런던 과학관이 참 좋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은 이제 대형 박물관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이 박물관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박물관은 영어 정식 명칭이 그냥 The British Museum이에요. 브리티시면 영국 박물관. 영국 박물관. 소형 박물관. 아니,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그거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은 그냥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영국 박물관. 우리가 뭐 관용적으로 계속 써왔지만, 근데 아마 이 대형 박물관이라는 번역은 분명히 대영 제국이라는 그 또 표현에서 기인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대영 제국이라는 번역은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냥 브리티시 엠파이어예요. 영국 제국. 영국 제국이나 아니면 그냥 영제국이라고 하는 영제국. 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영국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을 갖고서 번역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하기가 되게 좋은 표현인데 그 부분 제가 뒤에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영국이 네네. 그레이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레이트 캠페인도 하잖아요. 그레이트 캠페인은 뭐예요? 영국의 그레이트 캠페인을 되게 오랫동안 해온 캠페인이 있는데
그냥 뭐 뭐든지 great를 붙여. 뭐 science is great. 뭐 이런 식으로 뭐 art is 근데 great. 사실은 영국에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그 표현에서의 그레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뭐 대단한이랑 관계가 없는 표현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문나이트에서 등장하는 박물관의 건물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 박물관, 영국 박물관이에요. 이거는 실제 예. 영국 박물관 건물이에요. 이 영국 박물관과 그 내셔널 갤러리 그러네. 저 앞부분은 내셔널 갤러리랑 같네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저 건물의 기둥에 그 이제 주두라고 하죠. 기둥 머리.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화려하게 방식이 돼 있죠. 네네네. 저거는 이제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주두고 예. 저걸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렇게 쭉 계속 그 기둥들이 쭉 이어져 있는 이렇게 그 회랑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메인 입구에 그 상단부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된 페디먼트에 막 장식이 돼 있죠. 네네네. 일단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영국 박물관은 기둥 주두가 코린트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저거는 그 이오니아식, 약간 이렇게 꼬부랗게 돼 네, 있죠. 네. 이오니아식 주두로 되어 있고 대신에 페디먼트는 딱 있죠. 네. 그리고 복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네. 예. 이 내셔널 갤러리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기둥 머리가 그 코린트 양식으로 돼 있어요. 코린트식 같아요. 예, 코린트식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저 페디먼트에 장식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로 이어져 있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교묘하게 합쳐놓은. 교묘하게 합쳐놓은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쓰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있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방문객이 많은 또 이 전시 시설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가 글씨를 보니까 내셔널 아트 갤러리라고 돼 있었어요. 그 박물관의 이름이.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박물관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저 바깥에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곳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나가는 곳인데 저 앞쪽에 기둥이 하나 보이시죠? 멀리. 네네네. 좀 이렇게 예. 흐릿하시지만 네. 저게 이제 그 넬슨 제도 기념비예요. 그리고 저 앞에는 그 트라팔가 스퀘어,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요런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건데 이것도 내셔널 갤러리에서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좀 가미를 해서 그 런던의 분위기를 좀 내려고 그랬다. 여기 실제로- 또 가봤거든요. 여기 가면은 저기 좀 골목 쪽으로 가잖아요. 마그네틱 이쁜 거 많이 팔아요. 제가 마그네틱 모으는 게 또 취미라서 저기서 다 쓸어 왔어 마그네틱. 저쪽 가운데 쪽에 저기 시계탑 보이시죠? 네. 저 빅벤이에요. 빅벤 저기 있네요. 그 영국 국회의사당 예. 그 건물이 보입니다. 어. 자,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이집트 얘기 아니고 영국 얘기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이한지를 그쵸.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일단 우리가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영국의 그 영어로 영국 뭐라고 그래요? UK. UK라고도 하고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를 하고 그다음에 브리튼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도 해요. 맞아요. 이 표현들이 다 쓰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씩 뉘앙스는 달라요. 조금씩 의미하는 범주는 다른데 근데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 똑같은 표현을 주로 잉글랜드 빼고는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저 표현은 영국 영국 섬이에요. 섬. 맞아요. 영국 거의 모든 영토가 다 들어있는 섬을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라고 얘기해요. 네.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 자체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요. 네. 저기에서의 그레이트는 위대한이나 뭐 대단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예. 그냥 지명인데 원래는 저게 이제 그 중세시대 때는 그냥 브리타니아 메이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브리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예. 그 땅이 이제 브리타니아거든요. 그 라틴어로 하면. 근데 뒤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메이저는 브리튼족이 살고 있는 큰 땅. 그러면은 메이저가 있으니까 마이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브리타니아 마이너는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브리타뉴 지방이 브리타니아 마이너 지방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중세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브리타니아 메이저가 영어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 섬에는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식 국명은 길어요.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앤드 노던 아일랜드. 아 맞아. 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 공식 국명. 한국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맞아요. 대한민국. 네.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이게 공식 명칭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 연방공화국, 그다음에 프랑스는 그냥 이제 뭐 리퍼블리카 프랑세스고, 그다음에 뭐 일본은 그냥 일본이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DPRK.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 가 이제 북한 공식 명칭이고. 근데 어쨌건 이제 영국의 공식 명칭은 그렇게 이제 그 유나이티드 킹덤스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인데, 그게 이제 저기서 제가 연합왕국이라고 표현한 파란색으로 연합왕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안에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잉글랜드. 예. 영국이라는 한자어는 사실 잉글랜드를 음차한 건데, 지금은 잉글랜드보다는 저 영국 전체를 뜻하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섬에 있죠. 아일랜드 섬의 북쪽. 저게 하나가 합쳐져가지고 영국이란 국가가 되는 거죠. 쟤네들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나름 약간 이제 그 나라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잉글랜드가 대장이고 약간의 다 그 자치 정부 다 갖고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독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미국에 보면은 주 스테이트 같은 느낌인가요? 그거랑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 근데 영국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는 영국이 아닌데 영국인 곳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제가 써놓은 왕실령. 중첩된 영국. 그러니까 뭐지 도대체? 예, 그 이제요. 왕실령이라고 불리는 곳 섬이 세 개가 있는데 예. 뭐 맨섬이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근데 저기는 영국 정부랑은 관계가 없어요. 영국 왕실이랑만 관계가 있어요. 오, 그런 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리고 해외 영국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외 영국령. 해외의 영국령. 옛날에 홍콩이 저기에 포함됐어요. 아. 거기는 영국의 주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인데 자치는 하고 있어요. 자치는 하고 있으나 영국에 좀 껴주는 느낌? 근데 또 나름 독립적으로 활동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브롤터 같은 경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축구 대회 그 월드컵 이런 데 다 따로 나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영연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영연방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영연방 국가들이 있고 영연방 왕국 국가들이 있는데, 저 영연방 왕국 국가들은 독립된 국가인데 헌법적으로 영국의 지금 여왕을 그 군주로 모시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는 영국 여왕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나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다 거기 포함이 돼요. 영연방 왕국에. 캐나다도 영연방 왕국이에요? 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여기는 총리가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국 인사하러 가요? 인사하러 가요. 독립된 국가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저게 이제 지금 영국이 갖고 있는 과거의 제국이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캐나다 충격인데요.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영연방 국가들은 되게 많은데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지만 지금 영국이랑 관계는 없고, 대신에 그냥 영국을 약간 우리 동네 큰형 정도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뭐 영연방 그 커먼웰스 게임이라 그래서 올림픽처럼 자기들끼리 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가하고 막 이런 국가들인데 거기가 53개국이나 돼요. 예. 와. 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는 그 그레이트 브리튼의 그레이트는 진짜 그레이트는 아니고 크다라는, 그러니까 메이저가 이제 온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제국의 이름은 그레이트도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영국 박물관이나 영제국 정도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국 정리하고 가야지 또 우리가 또 이집트로 그럼요. 가니까 오늘 문나이트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